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조 발표를 맡은 박선우라고 합니다. 저희 조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 조사를 하였습니다. 발표의 목차는 주제 선정 이후, 주제 설명, 마지막으로 소감과 Q&A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팀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으로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객체지향적인 설계를 하여 프로그래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객체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객체는 특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메서드를 포함하는 프로그래밍의 기본 단위입니다. 즉, 객체는 상태와 행동을 묶어놓은 실체를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이름과 티켓 소유 여부라는 데이터는 상태값을 의미하며 메서드는 객체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실제 세계를 모델링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객체는 역할을 맡고 역할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책임이 생기며 다른 역할과 협력을 하는 개발 방법을 말합니다. 손님, 매표소, 영화관은 객체의 역할을 뜻하고 객체 내부의 메서드는 책임을 뜻합니다. 협력은 객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객체에게 메시지를 수신받는 것을 뜻합니다. 영화 예약을 하기 위해 매표소에 에이리언이라는 매개 변수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 다음 매표소는 영화관에 잔여 좌석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요청을 보내고 나면 최종적으로 티켓이라는 수신을 받게 됩니다. 앞 페이지에서 언급한 역할, 책임, 협력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역할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책임의 묶음입니다. 손님, 매표소 영화관은 티켓 예약과 발권이라는 과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책임은 역할이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뜻합니다. 즉, 손님은 영화 예약을 하고 매표소는 티켓 요청을 하고 영화관은 티켓 발매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협력은 한 객체가 다른 객체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요청에 응답을 하는 행위입니다. 손님은 영화 예약을 위해 매표소랑 협력하고 매표소는 티켓 요청을 하기 위해 영화관이랑 협력합니다. 다음으로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첫 번째 특징은 추상화입니다. 추상화는 객체들의 공통적인 부분을 추출하여 인터페이스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터페이스는 클래스가 따라야 할 규칙이나 약속을 정의한 것으로 해당 클래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즉 어떤 메서드를 가져야 하는지를 미리 정해놓은 설계도 같은 것입니다. PPT를 보시면 차량이라는 상위 개념에서 공통 동작인 달린다, 멈춘다를 추출하여 추상화한 후 SUV, 승용차, 트럭, 오토바이에 라는 하위 개념이 해당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화한 예시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상속입니다. 상속은 상위 클래스의 속성과 메서드를 하위 클래스에게 물려줍니다. 차량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 클래스에서 정의한 속성과 메서드들이 하위 클래스인 SUV, 승용차, 트럭, 오토바이에 상속되어 사용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캡슐화입니다. 객체는 상태와 행동을 한데 묶은 후 외부에서 반드시 접근해야만 하는 행위를 골라 인터페이스를 통해 노출하여 객체 간의 결합도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차량이라는 클래스를 택시라고 생각해 보면 손님 입장에서는 택시의 상태를 알 필요가 없고 택시에 탑승하는 방법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객체 간의 의존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징은 다형성입니다. 다형성이란 동일한 인터페이스에 대해 다른 처리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집니다. 동물이라는 부모 클래스를 기준으로 특정 동물들은 모두 울음소리를 내지만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버라이딩은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한 울음소리 메서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각 특성에 맞게 재정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고양이를 보시면 감정 상태에 따라 다른 울음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오버로딩을 의미하며 오버로딩은 같은 이름의 메서드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도록 합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로는 코드 재사용성입니다. 중복된 코드를 재사용함으로써 중복 코드를 줄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동물이라는 속성과 메서드를 물려받아 강아지, 고양이는 새로운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유지 보수성입니다. 주황 색깔 네모에 김알바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직접적으로 연관된 캐시어, 손님 객체에 대한 코드가 전부 변경되어야 합니다. 반면 어, 그림처럼 인터페이스를 통해 바리스타라는 역할을 만들어 캐시어랑 연관시킬 경우 김알바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도 캐시어는 바리스타랑 연관이 되어 있어 실제 문제가 생긴 김알바에 대한 코드만 수정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성우님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객체지향적 설계를 하는 이유 두 번째 파트부터 발표를 담당하게 된 박성우입니다. 솔리드 원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솔리드 원칙이란 SRP, OCP, LSP, DIP, ISP의 각각 앞글자를 따서 솔리드라고 부르는데 각 5개의 규칙을 적용하여 객체지향의 이론을 담아 설계하는 원칙입니다. SRP는 단일 책임 원칙을, OCP는 개방 폐쇄 원칙을, LSP는 리스코프 치환 원칙을, DIP는 의존 역전 원칙을, ISP는 인터페이스 분리 법칙을 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고 위 솔리드 원칙을 적용하여 코드의 의존성 관리에 중심을 둬서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 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코드를 재사용하는 것처럼 프로그램 유지보수 시 기존의 코드와 시스템을 수정하거나 방해하지 않고 확장할 수 있게 해주는데 유용한 원칙입니다. SRP 주요 개념은 단일 책임 원칙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 클래스는 하나의 책임만을 가져야 한다. 이 한 문장의 핵심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며 다른 원칙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원칙입니다. 이 SRP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하나의 책임을 변경하기 위해 다른 책임들도 변경해야 하는 작업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이란 클래스나 객체가 수행해야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단일 책임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클래스 하나에 세 개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기존 클래스 내 코드를 변경할 시 기존 에러가 아닌 새로운 곳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유지 보수성을 생각해서라도 단일 책임 원칙을 적용해서 코드를 설계해야 하며 여러 사이드 이펙트, 새로운 곳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단일 책임 원칙을 위반한 예제입니다. 앞에 코드를 보시면 유저 클래스 안에 이름 정보를 담는 get name 메서드와 파일을 저장하는 save to 파일 메서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저라는 클래스 하나에 이름 정보를 담는 메서드와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메서드가 담겨져 있어 단일 책임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유저 클래스와 유저 세이브 클래스로 각각 나누어서 선언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유저 클래스 안에서는 이름 정보를 담는 get name 메서드만, 유저 세이브 클래스 안에서는 save 메서드만 선언되어 있습니다. 클래스당 하나의 메서드만 선언되어 있지만 유저 클래스에선 name만 관리를 하고 유저 세이브 클래스에는 파일 저장 기능만 관리하기 때문에 단일 책임 원칙 적용되어 더욱 유지 보수하기 쉬운 코드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OCP입니다. OCP는 개방 폐쇄 원칙입니다. 기존의 코드를 수정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핵심 개념입니다. OCP를 위반한 예제부터 보겠습니다. 디스카운트 컬큘레이터라는 클래스 안에 컬큘레이트 디스카운트 메서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메서드 안에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타입마다 할인율이 다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타입이면 0.1을 곱하고 스페셜 타입이면 0.1을 곱해서 반환하는 것도 확인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타입이 추가된다고 할 경우 if문 하나만 추가하면 될 것 같아 편해 보이지만 이렇게 될 경우 기존의 코드를 수정하게 되어 개방 폐쇄 원칙을 위반하게 됩니다. 코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라인의 디스카운트 스트레이트지라는 각 타입마다 할인 금액을 계산하는 인터페이스를 선언하였습니다. 그 후 원래 if문을 사용해서 만들었던 타입마다의 할인 계산을 위에서 만들었던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 클래스별로 분리하여 할인 금액을 계산하는 메서드를 선언하였습니다. 디스카운트 컬큘레이터 클래스 안에서 인터페이스 객체인 스트레이트지를 받은 후 컬큘레이트 메서드에서 할인 금액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코드 설계를 진행한다면 새로운 할인 타입이 추가될 때마다 인터페이스의 상속을 받으면서 클래스를 확장하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코드를 수정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기능을 계속 추가할 수 있게 되면서 개방 폐쇄 원칙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LSP, 리스코프 치환 원칙입니다. 부모 클래스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위치에 자식 클래스 인스턴스를 대신 사용했을 때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리스코프 치환 원칙은 다양성을 통한 확장의 원칙인 OCP, 개방 폐쇄 원칙을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LSP를 위반한 예제입니다. 버드라는 클래스 안에 플라이 메서드를 선언하여 플라잉이라는 것을 출력합니다. 펭귄 클래스는 버드 클래스를 상속받았고 플라이가 선언되어 있지만 펭귄은 날 수 없기 때문에 예외 처리를 진행하여 펭귄 캔트 플라이가 출력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모 클래스인 버드의 플라이 메서드를 자식 클래스인 펭귄 클래스가 대신 사용했을 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리스코프 치환 원칙을 위반하게 됩니다. 다음은 리스코프 치환 원칙을 적용한 예제입니다. 버드 클래스를 추상화시켜 내부의 플라이 메서드가 아닌 무브라는 추상화 메서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아래 스페로라는 참새 클래스와 펭귄 클래스는 버드의 클래스를 상속받아 무브라는 메서드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각각 참새는 플라잉을, 펭귄은 러닝을 출력되도록 설계되었고 모두 예외 처리 없이 의도대로 코드가 정상 동작하게 되어 리스코프 치환 원칙을 지키게 됩니다. 다음은 ISP, 인터페이스 분리 법칙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이 핵심 개념이며 범용적인 인터페이스 하나보다 여러 개의 구체적인 인터페이스가 낫다는 의미입니다. 비슷하게 앞에 설명드렸던 SRP는 클래스의 단일 책임을 강조한다면 ISP 인터페이스 분리 법칙은 SRP처럼 인터페이스 한 개씩 하나의 책임을 갖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워커라는 인터페이스가 선언되어 있고 워커 안에 워크 메서드와 이 메서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워커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오피스 워커라는 클래스가 선언되어 있고 오피스 워커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일하는 행동과 먹는 행동이 가능하여 워크 메서드와 이 메서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로봇 워커라는 클래스도 워커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았지만 로봇이기 때문에 일하는 워크만 동작하고 it은 동작하지 않아 예외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인터페이스 분리 법칙을 적용하여 일이 가능한 객체와 먹는 행동이 가능한 객체로 각각 기준을 적용하여 인터페이스를 분리하였습니다. 오피스 워커 클래스는 워크 에이블과 잇 에이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았지만 로봇 워커 클래스는 일하는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워크 에이블 인터페이스만 적용하였습니다. 기존 워커 인터페이스를 각각 워크 에이블과 잇 에이블 인터페이스로 단일화하여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을 적용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더욱 유연한 코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DIP, 의존 역전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클래스가 아니라 추상화 클래스나 인터페이스에 의존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 개념입니다. 상속 관계로 이루어진 모듈을 사용할 때 하위 모듈의 인스턴스를 가져다 쓰는 방식보다 모두 추상화에 의존하여 가져다 쓰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의존 역전 원칙을 적용하기 전 의존 역전 원칙의 중요한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할리우드 원칙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할리우드 원칙이란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가 오디션 배우에게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연락처 주시면 우리가 먼저 연락드릴게요라고 안내한 말에서 유래한 원칙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배우가 연락처를 남겼을 경우 영화사가 연락을 주듯이 하위 수준의 모듈이 상위 수준 모듈에게 연락할 방법, 즉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상위 모듈이 하위 모듈에 의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이렇게 진행될 경우 하위 모듈 수정 시 상위 모듈 수정으로 이어지게 되어 유지 보수할 때 매우 곤란해집니다.
DIP를 위반한 예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라이트 벌브는 전구 클래스입니다. 라이트 벌브 클래스가 선언되어 있고 클래스 내부에는 전구를 켜는 턴 온 메서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아래 스위치 클래스가 선언되어 있고 전구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가져와서 스위치 메서드와 오퍼레이트 메서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스위치 클래스가 직접적으로 전구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가져오게 되어 스위치 클래스가 전구 클래스에 의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점이 의존 역전 원칙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처럼 의존 역전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스위치 클래스가 전구 클래스 메서드의 인스턴스를 직접적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만약 전원을 켤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추가된다고 가정하면 스위치 클래스 내 13번 라인 코드처럼 일일이 직접 가져와야 되고 클래스명이나 메서드명을 변경할 때 번거롭게 직접 모든 클래스명이나 메서드명을 변경해 줘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개선된 코드를 보겠습니다. 1번 라인에 스위치 에이블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선언되어 있고 턴온 메서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아래 전구 클래스는 스위치 에이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 턴온 메서드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스위치 클래스 내에서는 디바이스 정보를 받아오는 객체를 선언하고 16번 라인에서 오퍼레이트 메서드를 통해 각 디바이스의 전원을 켜는 메서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전 코드와 다르게 디바이스 객체가 전구 클래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스위치 에이블 인터페이스에 의존하였고 의존 역전 원칙이 적용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더욱 유연하게 코드를 확장 및 유지 보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론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까지 그 객체지향적 설계를 하는 이유를 설명드렸었고 슬슬 발표 마무리인 소감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3조 팀은 팀 파트 분배는 그 자료조사팀 2명, PPT팀 2명, 발표팀 2명 이렇게 분배해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료조사팀의 회원님은 객체지향적인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적용하기 위해 많은 코드를 짜봐야겠다고 소감을 남기셨습니다. 자료조사 조장을 담당하신 안선우님은 현재까지 작업했던 코드가 절차지향적인 프로그래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PPT팀의 반선우님은 객체지향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며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시고 한서진님도 개념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고 팀 내에서 서로 소통하며 부족한 이론 부분이 보충되는 것에 매우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남기셨습니다. 다음은 발표팀의 박선우님은 의존성 주입에 관한 내용이 스프링의 핵심 개념인데 이 부분에 대해 알아가며 스프링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시고 저도 이론에 대해 조금 더 이해가 되었고 팀 프로젝트를 통해 생긴 경험들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은 Q&A입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질문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CS 3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